네, 저희는 그 회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회계에 대해서 단어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그 경제활동 사항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는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은데 담당자, 그다음에 투자자, 경영진, 국세청 등이 있는데 이 회계의 목표라고 봐도 무관한 결산이라는 거는 그 거래 활동에 대한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거래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전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전표가 쉽게 말하면 가계부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는 장부이고 그게 하루치 모이면 일개표, 월 단위로 모이게 되면 월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인 자료들을 통계로 그 토대로 총계정원장이나 아니면 보조원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료들이 1년치가 모이면 합계잔액 시선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지표라는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무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담당자나 투자자, 경영진, 국세청 사람들이 이제 그 장부를 보고 이게 그 회사에 대한 그 경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다른 거는 좀 보거나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개발 방법론에 아틀라시안이랑 형상관리 및 협업은 빅버킷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한번 차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아까 앞에서 조장님들이 다 설명하셨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를 여러 번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키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네, 그 스프린트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요구 사항이라든지 수정 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랑 주로 비교가 되는 게 워터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위에 보이시는 게 좀 작지만 이렇게 보이시는 게 워터폴 개발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폭포가 떨어지듯이 그 개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정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든 부분인데 애자일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단위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중간에 들어와도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서 저희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애자일 개발 방법론 말고도 아니 그거를 포함해서 MSA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모노리틱 아키텍처라고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젝트, 이게 통째로 개발하는 방법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게 하나의 서비스를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가지고 각 개발자들이 그 하나로 통째로 개발하게 되면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각각 서비스를 나눔으로써 의존성이 없어짐으로 인해 개발이 좀 더 편해지고 또 좀 더 개발 속도가 좀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SA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사용해서 저희는 7월 3일부터 어제까지 개발을 진행했는데 스프린트 기간은 2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스프린트 수는 5번이 나왔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목록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프로덕트 백러그이고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 마무리를 어제 했고 그다음에 스프린트 5번을 반복하는 이 부분은 그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프린트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스프린트에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록들을 정리해 놓은 게 스프린트 백러그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개발을 진행하면서 무슨 수정 사항이라든지 개발 진행 사항을 회의하는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했고, 스프린트 끝날 때는 리뷰와 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총 5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중에서 그 전기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위에 이게 스프린트가 총 5개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그 프로젝트 회의 할 때, 그 프로젝트 계획할 때 나올 수 있는 프로덕트 백러그, 이게 대략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각 스프린트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스프린트 백러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뭐 문서나 아니면 회의록 같은 거는 컴플루언스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스케이스 모델, 뭐 개발 표준 문서 이런 걸 정리를 해놨고 저희는 또 넥사크로 X 플랫폼이었는데 넥사크로 N으로 바꾸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 약간 기록 형식으로 이렇게 네,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회의 한 번 저희가 실행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총 5번을 진행했기 때문에 5개의 스프린트 계획이 있습니다. 데일리 스크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작성한 게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요구 사항은 저희가 스프린트에 들어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그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이제 저희가 여기 컴플런스에 표시를 해서 이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스프린트 백로그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 스프린트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현한 사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현한 사항은 업무 흐름도에 따라서 보여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를 만든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전표 작성자가 있는데 그 전표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상태가 작성 중으로 변합니다. 이때는 뭐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결제를 받아야겠다 이러면 승인 요청을 따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승인 요청된 전표가 그 이제 전표 결제자가 승인 또는 반려를 하게 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붕괴는 그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저장하면 작성 중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한데 바로 결제를 받아볼게요.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작성 중인 전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권한이 결제 권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승인 요청으로 전표가 날라오면 이 전표에 대해서 승인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승인 요청에는 뜨지 않고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만든 전표인데 승인 완료된 상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기표나 총계동 원장, 보조 원장 부분은 JPA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 JPA를 설명드리기 전에 마이바티스를 설명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녹색이 저희가 만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랑 데이터베이스 이 사이에 매퍼가 필요한데 이 매퍼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이바티스 또는 JPA입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그 자바의 객체랑 그다음에 SQL의 필드를 매핑을 한다고 보면 JPA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랑 매핑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SQL문을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성하는 것 때문에 뭐 복잡한 SQL문이나 프로시저 이런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복잡한 SQL문이 있는 곳은
마이바티스로. 그다음에 좀 JP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SQL문을 구현하지 않아도 이게 기본적인 그 크루드는 그 SQL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 객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크루드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게 단순 크루드에 JPA를 적용하였습니다. JPA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맵스트럭트입니다. 그래서 JPA를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레퍼지토리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 레퍼지토리에 사용하는 빈 객체는 엔티티입니다. 그 앞에서는 컨트롤러랑 서비스 퍼사드는 DTO라는 빈 객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빈이 좀 다르다 보니까 두 개를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매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맵스트럭트이고 그에 비해서 마이바티스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다 DTO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맵스트럭트를 적용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JPA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DTO랑 엔티티 사이를 연결을 시켜준 맵스트럭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맵스트럭트 설명을 드리면서 데이터 셋빈도 같이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넥사크로는 또 좀 데이터 형식이 달라요. XML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저희 스프링부트랑 또 연동이 되려면 둘이 또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때는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진 않고 그 저희 학원에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 빈 매퍼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개표, 총계정 원장, 보조 원장은 좀 비교적 단순 크루드 부분이 많아서 JPA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바티스를 적용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 JPA를 구현하면서 생긴 그 패키지가 레퍼지토리가 있고 엔티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스트럭트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설명은 아까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시 미스라는 게 지금 캐시에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는데 일단은 캐시를 먼저 가게 되거든요. 캐시에 가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캐시 미스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2번 화살표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가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서 캐시에도 남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는 3번 화살표처럼 이렇게 바로 캐시에 가서 DB에 가면 좀 시간이 늦거든요. 그래서 캐시에 가가지고 조금 빠르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요. 저희가 레디스를 구현한 곳은 그 모조 원장에서 자산관리 대장이라는 부분에 부서 목록을 조회하는 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조회하는데 레디스를 구현했는데 이게 좀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부서를 조회를 하면 레디스 캐시는 없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서 목록을 들고 오면서 동시에 캐시에 남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조회할 때는 레디스 캐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목록을 오라클을 가지 않아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면 조금 체감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부서조에 레디스를 적용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누르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뭐 뜨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속도가 빠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이렇게 좀 로딩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빠른 게 살짝 눈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한번 측정해 봤을 때 매번 측정할 때마다 시간은 달라지지만 저희가 측정해 봤을 땐 321ms 첫 번째 조회할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조회할 때는 1ms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흐름도의 끝부분인 결산 부분 또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구현한 부분이고요. 일단 회계 기술을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게 연도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경고창이 뜨고 이게 바로 저희가 클릭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결산이 연말에 하는 건데 일단 구현을 해야 하니까 9월이지만 일단 결산을 한다고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도 조회가 되고 손익계산서도
조회가 되고, 월별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결산을 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결산을 하면 네, 이렇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업무 외에도 이렇게 권한 설정이랑 게시판 조금 해봤는데요. 권한 설정 부분은 이좀 예시가 좀 이상하지만 그 대표이사와 홍보부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초록색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이 위에 있는 예산관리가 대표이사는 가지고 있지만 홍보부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열었을 때는 예산관리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만 홍보부장이 열었을 때는 비활성화, 즉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그인돼 있는 게 대표이사 권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관리 권한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메뉴에도 예산관리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부장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권한 지금 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예산관리 권한이 없고 여기 메뉴에 봐도 예산관리를 볼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도 저희가 이제 뭐 단순 크루드이지만 작성하고 조회하고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하는데 그 삭제하고 뭐 이런 수정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되고 이게 수정도 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스웨거도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요. 그 스웨거는 RESTful API를 문서화하고 사용자가 쉽게 테스트하고 호출할 수 있는 도구로 많이 유명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막연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에 많은 컨트롤러랑 API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API들을 다 하나씩 찾아보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파라미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스웨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API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뭐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 값을 입력했을 때 어떤 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보시면 API 이름은 같은데 get, put, post, delete 이렇게 막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왜 이런지 한번 알아봤을 때 넥사크로가 그 RESTful API를 원활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get이랑 post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RESTful API를 적용하려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늦게 알아가지고 이게 리액트랑 뷰는 RESTful API가 좀 잘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2차 때는 조금 좀 깔끔하게 스웩을 이용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